이상. 제2장 맹의 경방의 계기 이론과 문화 이상. 됐죠? 맹의적 저자 조기 실전 아문 검천 연구 맹의적 대기설 유일가 건적 사료 지유 당대 승 일행적 개의 소작적 평술. 맹의의 저작은 이런 시기에 잃어버렸다. 우리들이 지금 맹의의 계기설을 연구하는 것은 유일하게 근거할 수 있는 사료는 당나라 시대 때 성녀 일행의 계의에서 서술한 평술, 평론 뿐이다. 정일행 지출, 성녀 일행이 다음같이 지적했다. 12월 개 추루 맹시장구 기설 역번호기 이후 이인사 명지 12달 개 12월 개는 맹시장구에서 나왔다. 맹시장구는 역은 기에 건물한다 라고 말하고서 그리고 나서 인사명지 인간의 일들을 밝혀냈다. 당그 맹시 자 공지초 중구용사 일지책 9678 12 30 맹시에 근거하면 동지의 처음날 동지의 처음으로부터 중국계가 일을 맡고 한 달의 날수 1월 지책 날수는 9678 96은 15 78도 더하면 15 30이 되죠. 9와 6은 15 7과 8도 15죠. 96과 78 이 30이 된다. 이 개, 이 지류, 후이, 천호, 천육, 상성, 소식 1변, 12, 2변, 이세, 부초. 개는 지륙, 후, 천호, 5, 6, 상성. 5, 6은 30, 여기 곱한날 뜻이에요. 5와 6을 곱하면 30이 돼서 그 기가 소식하는 것이 한 번 변하고 12번 변하면 한 해가 다시 시작된다. 이랬어요. 자, 봅시다. 지류 구호변이에요. 후라는 것은 날짜를 세는 단위예요. 오후 그러면 30일이거든요. 그럼 1후가 1후 5일이죠. 5일. 그러면 1005 지륙은 기본적으로 1000은 5이고 지는 6이라는 게 숫자 그런데 그 후 할 때 지륙 후 1005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5, 6은 30 곱하기예요. 지금 30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소식 일변 키가 자라고 사그라들고 하는 것이 한 번 변하면 12번 변하면 한 해가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감, 진, 리, 태 24기 차주 1효 기초 즉 이지 2분야 그랬어요. 감께, 진께, 리께, 태께 그 다음에 24절기가 있고 다음으로는 주가 되는 한 효가 있는데 그 처음은 이지 2분이 된다. 자, 그렇고 다시 봅시다. 이지라는 것은 동지하지겠죠. 동지하지가 2지니까 그 다음에 2분 충분이겠죠. 그렇고 뭐하냐면 감께는 음포양 포로자 국정 미양동의하 성이 미달 거구이열 그랬네요. 응고지기 소
종은 됐어요. 감깨라고 하는 것은 이거니까 감깨는 음이 양을 포함하고 있죠.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 얘는 전북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북을 동양에서 어떻게 여기 밑에 북을 쓰나요? 네. 그다음 이제 감이에요. 여기 북이고. 아니, 그거 빨강이 남방화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감깨의 초효, 이 주효가 이 사람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동지를 말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동지. 그래서 이지, 이분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미미한 양이 아래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올라가긴 하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2월이면 이게 한계에 다다라고 응고되었던 기가 사그라들면서 감의 운동이 끝난다. 여기에서 끝난다. 춘분 추로진. 춘분은 진께에서 나오는데 희거 만물지연. 만물이 근구로 삼는 어떤 또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 위주내. 내부에서 진께의 내부가 주인이 된다. 저 군응 화이 종지. 여러 음이 변화하여 거기서 따른다. 그러면 진께는 진께 이거죠? 네. 진께는 이건데 춘분 그랬어요. 이게 춘분일 거예요. 춘분. 이 8개월 하는 게 아니라 64개. 그러니까 대승계 가지고 말한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은 소승계가 아니고 대승계 가지고 말하는 그럴 거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소승계를 지금 그려놓고 네. 맞아요. 대승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구 남정 그러면 여기가 남이겠네요. 그렇죠? 풍대지 변구 진공구원 됐네요. 남의 정방향에서 다다르고 끝에 다다르고 풍대지 변구 아주 풍부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의 공효가 여기에서 다한다. 그 다음에 리께는 양포음 고 자남정. 이상하네. 남정이 왜 두 개지? 진께도 남정인데 리께도 남정이네. 미양생우지하 저기 미장. 미미한 양이 땅 아래에서 생겨나서 그것이 쌓이지만 아주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지우 8월에 이르면 문명지 질쇠 밝고 화려하고 밝은 그 바탕이 쇠퇴해서요. 그렇게 되면 리의 운동이 여기에서 끝난다. 중추 엄영우태. 중추는 태에서 음의 형상이 나타난다. 음이 나타난다. 비로소 만물의 끄트머리를 따라간다. 위주원의 내부의 것이 주가 된다. 분양이 아래로 내려와서 성지 그것을 따른다. 거구 북정. 북쪽의 바른 곳에서 다 한다. 천택시궁 태공 구원. 하늘의 그 은택이 베풀어지는 것이 다하니 태의 공효가 여기에서 끝난다. 고로 양칠지정 시우감, 양구지동 시우진, 엄팔지정 시우리, 엄육지동 시우태, 고 사상지변 대겸육효, 이중절지응 비의 그랬네요. 신당서. 그래서 양칠의 고요함은 감계에서 시작하고 양구의 운동은 진계에서 시작하고 음팔의 고요함은 리계에서 시작하고
엄육의 운동은 태계에서 시작한다. 호로 사상지변, 사상의 변화는 모두 다 육효를 겸하면서 중이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절이라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응함이 갖추어진다. 일단 이렇게 일행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 이제 설명이 있을 테니까 보죠. 관우 저당 사료 천배학자 정경 작과 1번 고정. 이 단락의 사료에 대해서 천배의 학자들이 일찍이 한번 고정을 거쳤다. 초순적 역도략 인위 초순의 역도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안맹시 소설 별무가해 유견차의 맹시의 지금 맹희의 얘기죠. 맹시의 학설을 살펴보건대 핵심으로 삼을 만한 것이 별따로 없다. 다른 것이 별로 없다. 오직 이것만 그 의론이 드러날 뿐이다. 당서 예문지 맹희장구 10권 일행 시유차서 당서 예문지에 맹희장구 10권이 있는데 일행이라는 사람이 생존했을 때 이 책이 있었다. 시 긍정 일행 독과 맹희적 원저 카드 개의 대맹희적 평술 응당시 가신적. 이것은 일행이 맹희의 원저를 읽어냈다는 것을 긍정하고 그가 개의에서 맹희를 평가한 것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한다. 장애은 즉 여기별록이니 장애은의 여기별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피문운 이 문장에서 12월 괴 추루 맹시장구 기설력 본어기 이후이 인사맹지라고 말하고 아래에서 당거맹시 자동지초 중구용사 운운 한 것은 저 당시 설계장구 이것은 설계장구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한번 봐야 되는데 역본어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의미를 철학적으로 규명하거나 파악할 것인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생각해야 되는 질문거리죠. 그래서 역을 지금까지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역을 보면 역이라는 것은 변역입니다. 불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이런 정의는 들었는데 역은 변하는 것입니다. 역은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은 간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은 기에 근무한다. 라는 명제가 지금 맹희에 의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이 명제가 필요했고 이 명제가 이후의 한대 역학이나 송대 역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서 질문해봐야 돼요. 왜 맹희는 이걸 제시했고 이것이 이후의 역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역학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꿨는지 발전시켰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질문거리로 삼아야만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이래야만 박사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지금 이 문장 명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보면 이 개의 불언인 장구문 혹시 일행약의 개의에서 장구의 문장을 끌어와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 일행이라는 사람이 그 뜻을 요약한 것이지 싶다 라고 말하였다. 누가 말했냐면 장혜원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저치시 추측 일행적 평술 가능 시근거 맹적 설계 장구 대략이 성격 이것은 아마도 추측하게 한다. 일행이 편수란 것은 맹의의 설계 장구를 대략해서 요약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신임을 추측하게 한다. 종자단 사료 가위 청초지 한출 맹의적 대기설 유설계 발전이 레적 선세거든요. 이 단락의 사료는 청초지 그랬을 때 이 중국의 이 땅지자가 나오면 청초지 그랬잖아요. 어떤 단어에 지자를 붙이면 부사어로 만들어요. 청초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이런 뜻이고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락의 사료는 맹의의 계기설이 설계전에서 발전되어 온 그러한 사유임을 분명하게 해준다. 설계, 이 감리진태 사계여 사시, 사방상배, 제공요 일계, 시공, 광가적 원형. 설계전에서는 감계, 진계, 리계의 네개 계와 사시, 추나추동 사시와 사방, 동서남북을 서로 짝을 지어서 하나의 시공간의 구조, 광구라는 것은 구조예요. 구조의 원형을 제공했는데 설계전이 맹의 제차 기출상 가공개조 사지 진일보 여 1년 24절기 상괴 맹의는 설계전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 덧보태서 개조를 해서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 1년 24절기를 짝을 지었다. 병용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했다. 기중적, 음양, 기후적 상수 변화의 해석이 지 대표 계절 변화의 주기성,즉 규율이거든요. 아울러 그 가운데 음양과 짝수 홀수의 상수 변화를 가지고 계절의 변화의 주기성의 법칙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해냈다. 소위 감진을 이태 24기 차주 1효 기초 2지 2분야 그것을 갖다가 감리 밑에 24기 차주 1효 기초적 2지 2분야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시설 차 4개 4개 6효 범 24요 매요 대표 1개 절기 기초요 분별 대표 동지 하지 추분 이것은 4개가 몇 개의 6호, 4개의 매 괴마다 6호가 있고 4륙은 24가 되겠네요. 그죠? 24효는 매효가 하나의 절기를 대표하고 그 초효를 다시 나누어서 동지, 하지, 춘분, 대표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기차이 도시지, 그것을 도식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도식이 나오죠. 그래서 설계전을 생각해봐요. 설계전에서 이 4개를 동서남북으로 추나추동으로 방위로 이렇게 분배를 했단 말이죠. 거기다 여기서 24절기를 보탰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 암계가 있고 이 초효를 동지 그랬고요. 2효를 소한 그랬고요. 3효를 대한 그랬고요. 4효를 입춘, 5효를 유순, 3효를 경칩 이렇게 얘기했다. 진계를 초효를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그 다음에 리께 초효를 하지 소서 개서 입추 처서 맹용. 그 다음에 택계를 추군 할로 상강 입동 소설 개설 이렇게 4개를 6초를 가지고 24절기에다 배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앞에 내용이 일행이 말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계적 계상위 음포양 음기왕성 양기미약 호 거우 국정 시위 동계 희초요 대표 동지 감계 계상을 보면 음이 양을 껴안고 있어서 음기는 왕성하고 양기는 미약하다. 그러므로 감계는 북정에 위치하고 감계의 때는 겨울철이 되고 감계의 초효는 동지를 대표한다. 차시 양기 개시 맹동 이때는 양기가 싹을 틔우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양기가 올라오지만 미달 완전히 양기가 퍼지지 못했다. 고로 감계 중적 양효위 양칠 소양이다. 그러니까 감계 중효는 얘는 7이고 소양 이렇네요. 됐습니다. 도료 2월 달에 이르면 수착 양기 축점 흥기 유소양 발전이 노양 우시 응고직이 소실 가문 결속이 과도 도 진계용사 2월 달에 이르면 양기가 점차로 흥기함에 따라서 소양으로부터 발전해서 노양이 되고 이때 응고된 기라는 것은 얼음이 얼었거나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 기가 사그라들어서 사라지고 감의 운동이 결속 그렇게 끝이 나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계가 일을 하는 것으로 과도도 넘겨준다. 그 다음에 진계초요 위 양부 노양기상 진계초요는 양부로서 노양의 상인데 표시 양기 장대 화생만물 위 구는지 주호 춘분 추로 진계초요는 양부 노양의 상이 되어서 양기가 장대함을 나타내고 만물을 변화 발생시키면서 여러 음의 주인이 되니 그렇기 때문에 춘부는 진에서 나온다라고 나오는 것이다. 양기 운행도 정남방 양기가 운행하여 정남방에 도 이러면 화생만물적 공용 만물을 변화시키고 생성시키는 그 공용이 이미 다 해버려서 우시 이에 진계용사 진계가 일을 맡아 하는 것도 지차 여기에 이르면 결속 끝이 나서 이과 도도 리계용사 이계가 일을 하는 것으로 넘겨준다. 이계적 계상위 양포음 위그 남정 시위하게 기초부효 대표하지. 리계 계상은 양이 음을 껴안아 있어서 그 자리가 남정에 위치하고 때는 하계 여름철이고 리계 초효는 초효인 구효는 하지를 대표한다. 차시 양기왕성 이때는 양기가 왕성하지만 단 위음 생우지하 미미한 음이 땅 아래에서 생긴다. 지시 축점 정루이 미창명 현저 코위 음팔 소음기상
그렇지만 점차로 누적되어 가지만 환하고 밝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팔 소양의 상이 된다. 도료 8을 맹추계절에 이르면 음기가 점차로 왕성해지고 초목, 영락, 풀과 나무들이 말라서 떨어지고 문명지질, 쇠, 밝고 화려한 색들이 그 바탕이 색채하고 우시의 리운 리께 운행은 끝이 나서 택계의 일을 넘겨주게 된다. 택계 상업이 표시 엄기 유 리께지 소음 발전이 노양이 형외. 택계의 상효는 음인데 음기가 리께의 소양이 발전되어서 노양이 되었고 밖에서 드러난 가지요. 음기가 리께 소양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전해서 노양이 되어서 외부로 나타난 것이다. 한 개의 위 일개지주 한 개의 주인이 되고 기하 양효 개 강이 성지 그 아래 두 개의 양효 모두 다 강 내려가서 그것을 따른다. 배선한다. 차계적 초요 대표 추분 이 꾀의 초요는 추분을 대표한다. 수착 시서의적 운전 시간 계절의 순서의 운행에 따라서 만물 주양성수 만물이 성숙을 향해서 간다. 도료 정국방에 이르면 성취 만물지 공 이속 만물의 공이 성취된 것이 이미 끝나니 우시 이때에 택계용사 지차 결속 이과 파도 감계용사 택계용사 여기서 끝나고 감계가 일을 맡은 대로 넘겨준다. 맹희이니 고 사상지변 개겸 육효 이 중절 지응 수의 그래서 맹희는 사상의 변화는 모두 육효를 겸하고 중절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저치시서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감계중 감계중적 고양이가 구멍을 내놔가지고 뭔 글자인지 모르겠네. 양칠소양 진계중적 양구노양 밑계중적 엄팔소양 택계중적 엄육노양 저사상적 변화 추동 사계중 육효적 변화 정연 출일종 주의부식 순환 운전적 규율. 봅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감계 가운데 양칠 소양, 진계 가운데 양구 노양, 밑계 가운데 엄팔 소양, 택계 가운데 엄육 노양. 이 네 개의 사상의 변화는 사계 가운데 6표의 변화를 추동해내고 그 추동된 것은 일종의 주기성을 띠고 반복성을 띠고 수단하는 규칙을 드러낸다. 이니 감진 미태적 24효야 치가이 완정지 표현 1년 중기후 연변적 변화 때문에 감계, 진계, 리계, 택계의 24효는 또한 완전하게 1년 가운데의 기후의 변화 상태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중기, 12절기, 11상황 12중기와 12절기가 하나하나 서로 상응한다. 그 다음에 그 일행 개의적 평술 12월께 추루 맹시상구 가견 맹의적 배기설 12월께 이주간 일행의 개의에서 일행이 개의에서 평술한 것에 근거하면 12월께가 맹의장구에서 나왔다.
라는 것은 맹의 계기설이 바로 12개를 기본, 주관적이란 말은 기본으로 함을 알 수 있다. 12개 야규 12월 소식계 12개를 다른 말로 12소식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 시, 엄진, 양태, 식, 시, 양진, 음태. 소란 음이 나아가고 양이 물러나는 것이며 식이란 양이 나아가고 음이 물러가는 것이다. 음양 이기의 상호 추이 결정요 사실적 변화 음양 두기가 서로서로 밀어내고 옮겨가고 하면서 사시의 변화를 결정한다. 조종 정황 화 음양 이효적 상호 추이 소인기적 개변 거기류사 우시 계기설 이용 저종류 사안배료 일개 12소식계적 광구 결구 이러한 정황과 음양 두효의 상호 추이는 그것이 일으키는 그런 추이가 일으키는 개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기설은 이러한 유사함을 가지고 12소식계의 구조를 안배해냈다. 이 도식이 그걸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세요. 복계는 11월이고 림계는 12월이고 택계는 정월이고 대장계는 2월이고 그럼 이제 쭉 밑에서 10월까지 됐죠. 복계에서 보면 양효가 초효에 하나 있죠. 림계를 보면 양효가 초효 2효 2개 있죠. 택계는 초효, 2효, 3효 양효죠. 대장계는 4효까지 양효죠. 획계는 5효까지 양효죠. 건계는 전부 다 양효죠. 자, 이제 이게 이제 4월이에요. 5월이 되면 국계가 됐어요. 음효가 하나 생겼죠. 밑에 초효 자리에. 둔계는 2개 생겼고, 빗계는 3개 생겼고, 관계는 4개 생겼고, 박계는 5개 생겼고, 공계는 전부 다 음효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12소식계, 12벽계 그러는데 만약 이게 사각형 네모로 안 그리고 둥글게 그린다 쳐요. 둥글게 그려서 이게 복계는 아까 몇 월이었어? 11월 11월 그 다음에 림계 여기가 12림 해 뭐 만약 이렇게 그렸다 쳐봐요. 뭐 이렇게 친다 쳐봐요. 그러면 아까 소와 식을 어떻게 했어요? 소란 음이 자라는 거 있죠? 그죠? 음이 자꾸 자라는 걸 소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소가 되겠네요. 그죠? 양이 자라는 것은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식.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따르면 이게 1년 12달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어요. 표로 나타나니까 양이 이렇게 자꾸만 자라나요. 2개, 3개, 4개, 5개, 6개. 음이 자꾸 자라나요. 음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죠? 그럼 이게 1년의 음양의 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12벽계라고도 하고 12소식계라고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국이 주역 사전을 써요. 주역 사전. 다산 역학에서 이 12벽계가 나와요.
똑같아요. 12역학 똑같은데 다산역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산역학의 12몇 개가 경방이거나 한대역학에서 나온 분들은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봤기 때문에. 안 읽었거든요. 몰라서.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막 말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 못해요. 그냥 이게 문제예요. 한국의 역학하는 사람이 문제. 주자 역만 하고 앉았으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뭐라고 했냐면 경방은 역 번호 D 그랬어요. 이명제예요. 경방은 역은 D에 건분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역은 D에 건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효, 음효를 D라고 해봅시다. D죠? D 두 가지잖아. D의 변화가 그대로 지금 나타났어요. 1년 24절기 12달. 그죠? 보이죠? 그러면 역을 점을 치는 책인데 1년 365일 12달 24절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봐봐. 어쨌든 경방이든 맹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들은 점치는 걸로 보면 길흉회복을, 길흉합인을 이걸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놓고 말을 했는데 가령 지금 뭐 12월인데 뭐 점을 쳤거나 뭐 기의 변화가 이게 왔다 치면 흉이라고 판단하겠죠?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만약 이걸 했는데 이 점을 쳤는데 12월인데 이게 나왔으면 길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만약 림계에 해당하는 별, 림계에 해당하는 오행, 림계에 해당하는 절기, 림계에 해당하는 뭐, 림계 이 예에 해당하는 뭐, 이게 다 있을 텐데, 이때 내가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게 나와버렸으면, 흉이겠죠? 그럼 명인사잖아요. 이거잖아요. 명인사.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게 이 명인사라는 게 전이잖아요. 그럼 다시. 그럼 뭐라고 봐야 돼, 이게 맹이가 이렇게 구조화하고 있는 거를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역은 뒤에 근본해요. 그러면서 24절기를 막 효에다가 하나씩 다 배당했고 12달을 이렇게 배당을 했어요. 어떤 의도, 어떤 목적?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철학 박사 논문 쓸 거잖아요. 철학 박사 논문은 철학자는 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해석이 논리적이고 타당해요. 유일하게 부여된 사람이 철학자예요. 그 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해석을 논리적으로 하면 돼요. 체계적으로 맞으면 돼요. 그 해석이. 그럼 다시 T라고 그랬고 이렇게 말했고. 그런데 역학사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점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해석을 해보자고. 역은 기존에 우리 주역은 점천책이잖아요. 점천책이야. 그건 인정해. 근데 역은 T라고 정의하니까 뭐가 됐어요? 천문이거나 역법으로 역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생겨버렸죠. 지금 그렇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옛날에는 천문을 읽어서 달력을 만드는 일은 황제의 고유한 거니까 이건 너무 신성스러워서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수시력 그랬죠. 수시력 그랬어요. 황제가 달력을 만들어서 제후들한테 나눠줘요. 그럼 제후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 그 나라에 가서 복사지례를 해야 돼요.
달력을 자기 조상, 제후의 조상과 산천의 신을 모신 사당에다 달력을 놓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금 이 곡상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개 학자들이, 이 역학자잖아요, 이렇게 역학자. 학자들이 이걸 말하기 시작해요. 역을 들여서.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다시 시공간, 지금 시공간이잖아요. 사방 사시, 사방미, 사시,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세계인식이죠? 세계인식이에요. 세계인식으로 접어들어요. 사실은 점수리라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은 인식론이고 세계인식론이에요. 이게 지금 한대 역할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세계인식론이 상수학이에요. 근데 이게 상수학인데 송대 가면 도수역으로 가죠. 도수역에 가면 뭐예요? 형이상학이에요. 태극, 미기 상수의 관계, 이 세 개의 질서를 근거를 뭐로 잡을까? 태극을 태극, 미 이렇게 잡아내는 형이상으로 바뀌어요. 세계 인식이 형이상으로 가는데 한대 상수 역학은 이 우주와 세계에 대한 인식론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거나 체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뭐랬어요? 저는 철학자고 철학자는 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해석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번호기의 의미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것밖에 안 나온다.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해라. 그러려면 자기의 평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철학적 의미 이런 걸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많이 보여줍시다. 네모 박스 밑에 저 12 소식계 이 10월이 수넘 곤께 주지 시 11월 동지 일양 생위보 동지 이후 양기 점점 상승 축점 상승 엄기 1점 소망 토료 4월이 순양 건께 주지 그랬네요. 이 12소식계에서 10월은 수능이 되니 곤께가 주관을 하고 11월 동지에 이르면 일양이 생겨나서 복계가 된다. 동지 이후 양기가 점차로 상승해서 하고 엄기는 점차 사그라들어서 없어진다. 도료 4월에 이르면 순양이 되니 건께가 주관을 한다. 물극 필반 양극적 엄기 도료 5월 하지 이름생 굳게 주지 5월 이후적 엄기 상승 양기 하강 도료 10월 후 회복도 수능지 본께 되네요. 만물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 되돌아가는데 양이 극에 이르면 즉 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5월에 이르면 5월 하지에 이르면 이름이 생겨나서 굳게가 주관을 한다. 5월 이후가 되면 음기가 상승하고 양기는 하강한다. 10월에 이르면 또 수놈인 곤께를 회복하게 된다. 여차 순환 주고 초연료 1년 12개월적 6개월적 운전과정 이처럼 순환해서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것은 1년 12달에 규칙성 있는 운행 과정이 있음을 표현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